가장 먼저 시라이시 마리나의 치녀 시리즈 작품입니다. 매번 괜찮은 신작을 내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마돈나의 치녀 시리즈인데 이번 시라이시 마리나의 신작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재급 수비 범위를 가지고 있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시라이시 마리나의 벌크업을 커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제 수비 범위를 벗어나 버린 시라이시 마리나의 신작. 각오를 하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이토 아미리의 신작입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그거는 잘하는 바보 학생의 과외 이야기입니다. 양갈래 머리 한 거를 보고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전투씬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워낙에 바이블 같은 기존의 과외 선생님 시리즈와 별 다른 게 없었으며 역시 기본에 충실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치바나 메리의 신작입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하던 학생은 어느 날 이모가 집에 오면서 같이 목욕을 하며 상처를 치유한다는 훈훈한 드라마 작품입니다. 목욕이 메인 컨셉이다 보니 욕실에서의 전투씬이 많은데 세부 설정을 조금씩 다 다르게 해서 지루하지 않고 생각보다 정말 좋았습니다. 욕실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신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타니 아카리의 신작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맞는 스타킹 컨셉 작품입니다. 스타킹이라는 컨셉에 맞게 스타킹의 모든 걸 올인한 신작입니다. 맨날 스타킹이라고 해서 15분만 입다가 벗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스타킹과 함께합니다. 미타니 아카리의 각선미가 뛰어나 더 볼맛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독이나 배우가 스타킹의 진심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스타킹의 모든 걸 담아낸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유미 료의 신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따시키는 학생과의 NTR 드라마 작품입니다. 마돈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리즈이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생각보다 실망을 많이 한 신작이었습니다. 아들 친구한테 무너지며 타락하는 과정에서의 임팩트도 약했고 전체적인 작품의 진행 또한 기존의 작품들보다 많이 허술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유미 료가 현재 누님 계열 정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치에 비해서 많이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쿠리야마 리오의 신작입니다. 편의점에서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뭐든지 한다는 신작입니다. 쿠리미야 리오의 연기도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별점은 많은 별점을 줄 수 없는 신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리즈 다른 여배우들의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많기에 그 시리즈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재밌지는 않았던 쿠리야마 리오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무카이 아이의 신작입니다. 여러 명과 즐기는 아내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다는 신작입니다. 기존의 치녀 시리즈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의 컨셉이라 조금 흥미가 떨어지긴 했어도 무카이 아이의 연기는 역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일대 다수의 전투씬은 호불호가 갈리는 설정이기에 보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무카이 아이 때문이라도 충분히 볼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에데 후아의 신작입니다. 중년 아저씨와 조건 만남을 하는 양아치 일진녀의 이야기를 다룬 신작입니다. 중년 아저씨로 복희 아저씨가 나오는데 S1에서의 복희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일진녀 컨셉을 위해서 작품 초반의 학교 장면들을 바닥에서 위를 올려보는 새로운 구도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신선하면서도 왜 이런 걸 했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뭔가 어설픈 컨셉과 너무나 앞서간 촬영 구도, 거기다가 남자 배우 복희까지. 카에데 후아지만 생각보다 많이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요이 코난의 신작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코난의 근황을 궁금해하셨는데 드디어 신작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열심히 한다는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최근 TR이 직캠 영상으로 실물이 좋다는 극찬을 받았던 코요이 코난. 휴식기 동안 뱃살이 사라지며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작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충분히 그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다린 만큼의 값어치가 있었던 이번 코요이 코난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히나타 카에데의 신작입니다. 약간의 추가적인 설정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출장 시리즈와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수하지만 SNS에서는 야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직원이라는 설정인데 초반을 제외하고는 후반에는 이런 설정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출장 NTR 시리즈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동안 히나타 카에데의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카와키타 사이카의 신작입니다. 카와키타 사이카의 플레이를 참을 수 있다면 꿈에 그리던 합체를 할 수 있다는 신작입니다. 유명한 10분 참기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추어 팬 감사제의 요소도 있지만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컨셉 자체가 노잼이자 아마추어 요소까지 추가되어 더욱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카와키타 사이카가 엄청 이쁘게 나옵니다. 이번 신작은 그게 전부입니다. 내용은 개노잼이지만 카와키타 사이카는 개이쁜 그런 신작입니다. 기획 설정이나 플레이물만 찍고 있는데 찐한 드라마 작품이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메노 아이카의 신작입니다.
형수와의 에피소드를 그린 훈훈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기존의 형수 작품들과 크게 다른 포인트나 별 다른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유메노 아이카였습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내용을 최고의 미드필더답게 경기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흐름과 진행을 유메노 아이카 혼자 모든 이끌어나가며 완벽한 공수전환과 볼 배급을 보여줍니다. 월드클래스 미드필더의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신작들 중 가장 화제의 작품, 카노 유라의 신작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시골집에 찾아온 조카 유라. 그런데 너무나 선명한 선텐 자국을 보고 가르침을 주는 삼촌과의 훈훈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선텐은 정말 매니악한 설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약하면 반응이 없고 그렇다고 너무 심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선텐은 대부분은 기획 설정물에서 주 설정이 아닌 보조적인 설정이었는데 이렇게 진지한 드라마에 이렇게까지 선텐을 메인으로 하는 작품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카노 유라가 말이죠. 보면서 계속 어느 장면에서는 정말 괜찮은데 싶기도 한데 어느 장면에서는 너무 과해서 정말 별로다라고 초단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라는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겠지만 역시 아직 우리 인류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카스이 준의 신작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도둑질하다가 걸린다는 신작입니다. 이걸 찐땀이라고 해야 되나 퇴폐미라고 해야 되나 카스이 준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대로 잘 살린 신작입니다. 뭔가 기존 S1 여배우들과는 결이 조금 다른 자신의 특이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분위기에 뭔가가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움파이의 신작입니다. SNS로 일반인을 모집해서 한다는 기획설정물입니다. 일반인이라고 모자이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이번 신작을 보고 느낀 건 움파이가 이렇게 이뻤나입니다. 제가 드디어 움파이에 적응을 한 건지 아니면 움파이가 강화에 성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보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움파이가 이뻐졌다고 느끼는 저를 보고 제 자신에게 실망하면서도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고 느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오 나나의 신작입니다. 일본 출근길 지하철 풍경을 그린 신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시리즈라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점점 빠져들며 타락하는 모습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철 시리즈인가 학교 컨셉물인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뜬금없는 테니스복이라던가 도서관 장면이라던가 컨셉에 맞지 않게 뭔가 복잡하게 여러 개가 짬뽕된 느낌이었습니다. 연기는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다치 유리의 신작입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있지만 그냥 1인칭 장르의 신작입니다. 별로 기대를 안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라? 오늘은 이걸로 할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뭔가 특이한 게 없으면서도 뭔가 끌리는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아다치 유리는 데뷔 1주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그 매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신작만큼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다음은 미야기 리에의 신작입니다. 스토리 설정은 있지만 그냥 학교를 배경으로 한 플레이물에 가깝습니다. 장소와 의상 등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뭔가 재미는 없는데 열심히 한다는 게 느껴졌던 신작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전보다는 발전하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작품들을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사이 레오나의 신작입니다. 플레이물이며 확실히 전보다 이뻐진 게 느껴지는 데뷔 후 네 번째 작품입니다. 카사이 레오나의 특징은 바로 핑크색입니다. 틴트를 바른 건지 아님 타고난 건지 매번 신경 쓰이던 주악 구옥주의. 하지만 이번에는 습진이라도 난 건지 사타구니의 핑크색이 오히려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좋은 매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뭔가 S1과는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카사이 레오나의 신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고 아이의 신작입니다. 이적 후의 두 번째 작품이며 역시나 탈레노를 잘했다고 느껴지는 신작입니다. 솔직히 내용 자체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플레이물인데 예전 팔레노 시절의 작품을 생각해본다면 이제서야 포텐이 터진다는 느낌입니다. 홍고 아이의 이적은 확실히 S1의 라인업이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S1에서 어떤 작품을 찍을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홍고 아이의 신작이었습니다. 이상 이번 S1과 마돈나 등의 신작들이었습니다. S1의 신인급 여배우들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슬슬 폼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신작들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편하시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양한 혜택과 무료 포인트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혹시 보고 싶은 컨셉이나 재밌을 것 같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유지였습니다.